안녕하세요. 서비스나우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순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 옵스입니다. 복잡하고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최근의 IT 환경에서 많은 IT 담당자분들이 AI 옵스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 옵스, 그리고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서비스나우와 함께 IT 환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혹은 곧 가지실 수도 있는 AI 옵스와 관련된 고민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 옵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사례를 소개드리고 맺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나우 하이퍼 AI 옵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거나 혹은 디지털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업무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IT 담당자가 느끼고 맞이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민첩성과 경험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한 조사에서 내년까지 어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그리고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매년 평균 23%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직의 변화 속도가 IT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약 80%의 IT 조직은 올해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 한 조사기관에서 3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로는 지금 보시는 수치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한마디로 속도와 복잡성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수록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연결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인시던트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혹은 인시던트가 많다고 해서 고객이나 현업 담당자 혹은 우리 사용자들이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비즈니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팀은 업무 증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디지털 스택이 잘 연계되어 있으면 그나마 감당이 가능할 텐데,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 환경에 빠르게 더해지고 얹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에 대한 위협은 복잡성의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나 고객들은 불만족이 쌓이게 되고요. IT는 시장의 속도에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전사적으로 디지털 조정 능력, 거버넌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디지털 조정 능력, 거버넌스의 강화는 IT 서비스 관리와 IT 운영 관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의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는 전통적으로는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서비스 관리를 먼저 살펴보자면, 서비스 관리는 인시던트가 발생하면 인시던트를 빨리 해결하고 사용자의 만족도와 IT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등 서비스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운영관리는 우선순위가 높고 더 중요한 인시던트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가용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술 스택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등 조금 더 인프라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분리해서 운영된다면 인시던트를 해결하는 관점 측면에서, 그리고 만족도와 가용성 측면에서, 생산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릴 AI 기반의 서비스 오퍼레이션, 하이퍼 AI 옵스입니다.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 옵스는 디지털 운영 관리와 서비스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합니다. 먼저 디지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IT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온프림에 있는 다양한 서버나 스토리지, DB,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최근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이 서비스나우 디지털 운영 관리의 시작점이고 인텔리전스의 영역입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CMDB에 저장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종속성, 디펜던시를 기준으로 해서 디펜던시 뷰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정렬하여서 서비스 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모든 자원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렬되어 가시화된 결과가 서비스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가시성을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외부의 모니터링 툴이나 아니면 서비스나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이벤트를 해당 구성 정보와 매핑해서 이벤트나 얼럿이 발생한 경우에 자동으로 인시던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로그 수집과 분석도 인텔리전스의 다른 영역입니다. 시스로그나 아니면 스플렁크 같은 다양한 소스에서 로그를 수집해서 그 로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그 기반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인시던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서비스 관리와 연결하게 됩니다. 네, 디지털 서비스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요청에 대한 관리와 인시던트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선 운영 관리에서 연계되어 있는 인시던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영 관리를 통해서 이벤트나 로그 기반의 이상 징후에 대해서 자동 생성된 인시던트 티켓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과 AI가 동작해서 적절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해당 티켓을 확인하게 되면 에이전트 어시스턴트가 해당 인시던트에 대한 권장 해결 방안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지식관리 데이터베이스와 혹은 과거의 유사 케이스, 혹은 유사한 인시던트 등 다양한 소스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해결 방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수행하고 행동하는 내역들은 모두 액션으로 기록되게 되고요.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넘어갈 때 불필요한 검토나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인시던트에 대한 해결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청 관리도 마찬가지로 요청자가 스스로 서비스 카탈로그나 지식관리, 챗봇과 같은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셀프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관리를 통해서 요청의 볼륨이 감소하고 전체 인시던트의 해결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운영 관리와 디지털 서비스 관리의 유기적인 연결은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고 업데이트되는 CMDB라는 기준 정보를 함께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비스나우의 CMD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맵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관리는 기준 정보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며 이벤트와 얼럿을 CMDB를 기준으로 서비스 관리와 연결합니다. 서비스 관리는 요청 관리는 물론이고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변경을 기록하고 CMDB에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CMDB를 기준으로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탄탄하게 연결되고 서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나우의 AI 기반 서비스 운영, 즉 하이퍼 AI 옵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의 영역입니다. 이벤트를 수집하고 이벤트가 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여 긴급도와 중요도를 인시던트에 포함합니다. 로그 분석의 경우에는 보다 선제적인 내용입니다.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탐지된 이상 징후가 실제 문제로 발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다음은 예방의 영역입니다. 예방은 일어난 이벤트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인시던트가 생성이 되면 이러한 인시던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과거의 변경 내역, 유사 인시던트나 관련 지식을 자동으로 탐색해서 분석합니다. 또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서 알려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놓습니다.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워크플로우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동화의 영역입니다. 자동화는 디스커버리 과정과 서비스 맵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 해당되고 수행됩니다. 일상 운영에서 인력의 개입을 줄이고 신속하고 표준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영역은 얼마나 빨리 이벤트를 감지하느냐가 중요하고 예방과 자동화는 얼마나 빨리 이벤트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요소에 머신러닝과 AI가 개입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 빠른 예방과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옵스는 디지털 퍼스트 비즈니스 플랫폼인 나우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나우 플랫폼은 앞에서 언급했던 CMDB를 기반으로 해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SDM, 외부 툴과의 유연한 연계를 위한 서비스 그래프 등 다양한 요소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통된 기준 정보가 서비스 영역과 운영 관리의 영역에서 구성되고 활용되도록 합니다. 나우 플랫폼을 기준으로 IT 서비스의 흐름, 즉 위에서 아래까지 서비스의 접점에서부터 서비스 관리의 자동화와 최적화의 영역까지 IT 운영의 흐름, 왼쪽에서 오른쪽 영역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운영 관리의 자동화와 최적화의 영역까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직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숫자는 AI를 기반으로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통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해결 시간이 빨라질 것이고요.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벤트에 대한 노이즈가 감소하는 등 IT 업무와 관련된 여러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서비스나우 하이퍼 AI옵스를 활용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변경 처리량 증가에 대한 활용 사례입니다. AI를 통해서 위험과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운영과 개발이 함께 운영되도록 한 사례입니다. 변경 관리를 자동화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예측의 영역에서 업무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티켓을 생성하고 변경 티켓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평균 1분 이내로 변경을 처리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변경 티켓에 소비되는 시간을 20시간 정도 줄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세를 예측하고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들인데요. AI를 통해서 에이전트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75%의 인시던트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주요 인시던트, 메이저 인시던트에 대해서 60%의 해결 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근본 원인 분석,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IT 운영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인시던트에서 근본 원인 분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보통 짧아도 며칠이 걸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죠. 서비스나우는 사용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식별하고 각종 이벤트를 관리하고 문제를 관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41%의 MTTR, 즉 평균 복구 시간이 감소되고
서비스 성능을 3배 향상한 결과를 사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중단을 예측하고 방지한 부분인데요. 하이퍼 AIOPS의 로그 분석을 통해서 인시던트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벤트 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연관 CI들, 즉 구성 자원들과 매핑되어 티켓이 생성하도록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예측과 자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독일의 한 은행의 경우에는 93%의 인시던트가 감소했고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90%의 티켓 생성 시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OPS와 간단한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다 상세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나우 하이퍼 AIOPS가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세한 사례 소개에 앞서서요. 다시 한번 하이퍼 AIOPS 이 용어에 대해서 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한 운영은 AIOPS라고 합니다. 많은 벤더들이 AIOPS를 하나의 진보된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라는 단어 자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나우는 AIOPS를 초월한 하이퍼 AIOPS를 제공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운영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제부터 설명드릴 상세 사례 소개에서 어떻게 운영과 서비스가 연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사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의 통신 회사이고요. 1985년에 창업돼서 약 40년간 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20조에 가깝고요. 자산 총계는 230조에 가까운 대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이상의 고객이 있고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에 잘 적응한 덕분인지 최근 3년 동안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는 5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엔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포트폴리오입니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는 파란색 디지털 패브릭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과 서비스의 공통적인 기능 요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개의 네모 박스들은 COE라는 단위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운영과 서비스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고객의 그룹이나 혹은 고객사별로 별도의 운영 환경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사의 IT 환경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연두색 박스 안에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들어가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림 데이터 센터, 다양한 환경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협업 도구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백업 서비스, 보안 영역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파트너들과 벤더 파트너들과도 연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각 기능 단위 간의 관계성을 위주로 살펴보면 가장 위에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요. 통합 고객 레이어를 통해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채널과 서비스 포털, 그리고 고객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통합 운영을 제공합니다. 그 아래에는 디지털 패브릭이 있습니다. 디지털 패브릭에서는 통합 및 공통 서비스, 즉 자동화나 이상 징후 감지, 공통 마이크로 서비스,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패브릭에 여러 운영 관리, 서비스 관리가 통합된 하나의 단위인 서비스 COE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요. 각각의 COE에 고객의 IT 환경이 다양한 원격 접속 관리 방법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모든 접속은 VPN과 API를 통해서 연결되고 활용되고 보안을 준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COE는 개별 고객사 혹은 고객 그룹별로 도메인이 분리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고객 접점과 상단에 보시는 고객 접점과 디지털 패브릭은 공통으로 구성해서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COE는 분리된 CMDB를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인 IT 서비스와 IT 운영 관리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COE는 얼마든지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버리와 CMDB 업데이트, 그리고 서비스 맵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개별 서비스 COE는 각각 독자적인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인 CMDB를 구성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정보, 저희는 CI, 즉 구성 정보라고 부르는 데이터들을 CMDB에 수집하고 AI가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규화 과정을 거칩니다. 디스커버리는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이나트레이스나 데이터독과 같은 외부 APM 툴을 커넥터로 연결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수집되는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일상의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APM과 서비스나우의 CMDB에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CI, 즉 구성 정보에 대한 수집과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다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렬해서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맵을 생성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와 CI가 연동되고 IT 전반에 걸친 가시성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CMDB는 IT 서비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NLP, 즉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인시던트를 처리하기 적합한 담당자를 자동으로 배정하고요. 요청과 관련된 CI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인시던트 처리를 위해서 인시던트와 관련된 CI의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제시하고 유사한 인시던트에 대한 검색과 해결 이력을 자동으로 제시하고 KB를 검색하고 루트코드 어널리시스, 즉 근본 원인 분석을 제공하며 자동화를 통해 조치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까지 모든 IT 서비스 관리 과정에서 AI가 CMDB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활용하고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운영에서는 AI가 어떻게 작동할까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벤트와 얼럿에 대한 관리입니다. APM이나 NMS, SMS 등 다양한 모니터링 툴과 연동하거나 서비스나우가 제공하는 자체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이벤트나 얼럿 정보들을 통해서 인시던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생성된 인시던트에는 앞에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서비스 맵을 참조해서 중요도와 긴급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첨부됩니다. 또 AI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이벤트의 얼럿을 정리해 줍니다.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하거나 연관된 이벤트를 그룹핑해서 서비스 담당자가 불필요한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약 90% 이상의 이벤트 노이즈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AI가 활용되는 두 번째 영역은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영역의 로그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Predictive Log Analysis인데요. 고객의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들을 시스로그나 스플렁크 등의 로그 쉬퍼 툴이나 혹은 S3나 카프카 같은 로그 저장소와 연동해서 로그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로그는 공통 서비스 영역인 디지털 패브릭을 통해서 분석됩니다. 분석은 머신러닝과 AI가 동작하여 이상 행위를 감지하고 비일상적인 패턴이나 추세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얼럿을 주고 자동으로 인시던트를 생성합니다.
또 자동화된 조치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고 관리하여 개별 COE에서 인시던트를 빠르게 처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공통된 해결 과정을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들이 N사가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옵스를 도입하고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관리와 운영 관리가 AI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잡한 흐름 속에서 각각의 기능 단위마다 AI가 동작하고 이 AI가 동작함을 통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들을 단순화하고 IT 담당자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의 효과로 지금 요약 장표에 보시면 왼쪽이 과거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얼럿 하나당 15분에서 1시간씩 소요되던 수작업 처리가 1분에서 3분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처리 속도가 15배 이상 향상되었고요. 15,900개의 케이스가 자동 처리되고 10만 개가 넘는 불필요한 얼럿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등 불필요한 운영과 서비스 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자동화는 우측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많은 얼럿 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정보로서 CMDB가 관리되고 업데이트됨으로 인해서 50만 개가 넘는 CI, 즉 구성 정보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시의성과 완전성,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CMDB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IT의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IT 서비스의 속도에 대한 요구가 더 타이트해지는 지금의 IT 환경에서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사례 소개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인데요. 네, 기업의 목표는 결국 비즈니스의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IT 환경이 복잡해지고 빠른 속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시던트의 볼륨이 10배, 20배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혹은 곧 대면하시게 될 현실입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옵스를 통해서 이러한 과제를 AI를 기반으로 기준 정보인 CMDB를 중심으로 운영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결 과정을 통해서 전사의 IT에 대한 조정 능력, 가버넌스도 강화할 수 있겠죠. 당연히 속도와 복잡성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즈니스 결과에 연결되어 보다 빠른 시장 대응,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객 서비스와도 결을 같이 할 것입니다. 서비스나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트너나 포레스터와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 업력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고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80% 이상이 서비스나우의 하이퍼 AI옵스와 함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비스나우 하이퍼 AI옵스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션이 방송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렸을 텐데요.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